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68곳 투표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다음 달 3일 선거일과 달리 사전투표 기간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가면 유권자 주소지에 따라 관내, 관외 투표자로 나뉩니다. 관외 투표자는 기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의 응답이 86.8%로 집계됐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땐 정책 공약보다 후보자의 능력을 더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2차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꼴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적극 투표층은 86.8%로 이전 대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5%,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차 조사와 비교해 대부분 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30대에선 3.8%포인트 줄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할 것이란 응답자는 37.4%였습니다. 40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편리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83.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6% 수준이었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땐 정책 공약보단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TV 대담이나 토론회, 방송 연설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84.5%였고 선거로 국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82.4%였습니다.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70.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2.7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은 한 달 만에 0.25%포인트 내리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은은 또 경제 성장률을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계 지출은 세금 분야 지출이 14% 늘면서 비소비 지출이 4.4% 증가한 가운데 전체 소비 지출은 1.4% 늘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341만 2,000원으로 조사됐고 사업소득과 이전 소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계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비경상 소득은 1년 전보다 21.1%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2.2% 증가한 407만 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전기와 도시가스 비용이 포함되는 주거, 수도, 광열 지출이 5.8%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로 가구당 44만 4천 원을 사용했고 음식과 숙박은 43만 6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교통 운송과 의료 신발, 주류 담배 등의 일반 지출은 감소했습니다. 세금 등 경상조세가 14% 늘면서 비소비 지출 규모는 4.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며 1년 전보다 20% 증가했던 이자 비용은 6.9% 줄었습니다.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95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주거, 수도, 광열 5.8%, 기타 상품 서비스 5.6%, 식료품, 비주류 음료 2.6% 증가하면서 지출이 증가하였고 교통, 운송, 의류, 신발 등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 5분위 소득이 5.6% 증가해 1,188만 4천 원을 벌어 520만 4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1.5% 줄어든 114만 원을 기록했고 지출은 3.6% 증가한 135만 8천 원을 기록,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며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의미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28에서 6.32로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